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화요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약세가 나오면서 선물가 좀 영향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움직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하락하는 종목들 대부분이었는데요.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0.8%까지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의미 있는 반등이 1% 이상 나왔지만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늘 곧바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중을 한번 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반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작도 역시 약세로 출발했죠. 1920선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 한때 1911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0.8%대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캔들입니다. 코스닥은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지난주부터 반등의 기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어제 1% 이상 상승한 이후로 오늘도 역시 강보합 수준에서 크진 않지만 방어적인 성격을 띠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중 차트입니다. 오늘 0.2% 오르는데요. 사실 장중의 흐름은 더 좋았습니다. 560선 바로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0.4%대 상승세로 시작했던 코스닥 지수인데 상승폭은 지켜내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를 했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1,000억 미만의 매도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956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는데요. 각각 144억, 476억 매수하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1,900억, 2,000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살펴보시죠. 자, 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 하루 만에 다시 꺾이면서 2%대 조정을 받고요. 현대차가 약세입니다. SK하이닉스가 0.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약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저가에서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던 현대차 그룹주들 그대로 오늘 다시 약세권을 보여주죠.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네이버가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단통법 손질과 관련해서 하락세를 기록했던 통신주도 오늘 다시 오릅니다. SK텔레콤이 3.4% 상승한 26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시죠.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다음은 오늘도 오릅니다. 15만 원대 넘어섰고요. 셀트리온이 2.4%대 조정, 동서가 12%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합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시리얼과 관련돼서 악재가 컸습니다. 최근에 급락세를 기록했다가 오늘 식약청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모두 상쇄시키는 급반등이 나타나는 하루였고요. 컴투스가 2.6% 상승하면서 18만 200원대, GS홈쇼핑, CJENM이 약세를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은 메디톡스가 2.7%, 서울반도체가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스펙 같은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중국 쪽의 경제 지표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LG화학, 이 소재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가격 잠폭까지 내리지는 않지만 거의 근처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19만 3천 원대 기록하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57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하락했다.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요. LG화학에는 시티에서만 매도가 13만 주 이상이 출회가 됩니다. 오늘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CJ 대한통운은 반면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 상승세를 기록하는데 CJ그룹주도 최근 움직임이 좋았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택배회사, 국제택배회사의 인수 소식도 있었습니다. 주가가 9월 말부터 쉬지 않고 그야말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0만 5,500원대까지 오르고요. 오늘 4.8%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대로템은 실적 좋지 않습니다.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1,950원대 기록하면서 그동안 닦아놓았던 박스권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오늘 좋지 않습니다. CD금리 담합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정위 소식이 나타나면서 신한지주가 2.3%, KB금융이 2.98%,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약세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어제 움직임 좋았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고꾸라집니다. 삼성중공업이 3.9%,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50만 주 이상 출회되면서 급락하고요. 현대중공업이 4.8%, 현대미포조선도 6%대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형성했던 에볼라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죠. 오늘 하락합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급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 그리고 급등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가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고요. 2,565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인데 그런 흐름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개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입니다. 어닝 시즌이라는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장기적 매수 그리고 보유 영역에 대해서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관망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네요. 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또 온도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같은 동반 상승을 기대했는데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하락을 하죠. 오늘 예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특징 이슈도 짚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1915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약 0.75% 이상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전일에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또 출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애플을 중심으로 나스닥의 강세는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여전히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오늘 많이 들었을 겁니다. LG화학의 전체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시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들도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살펴본다면은 결국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네이버 정도의 어떤 강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한 업종들 중심으로만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금융주,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우호적이지 못하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겹치면서 결국 오늘도 역시 어제의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약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코스피 특징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어제 반등이 기대됐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도 워낙에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나왔던 중국 경제 지표도 무난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은 557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 쪽으로 이제 코스닥이 방향을 잡았었지만은 외국인들이 약간은 그 장중에 그 변동이 나오면서 오늘은 소폭 상승한 0.2% 상승한 557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동서 관련된 그런 어떤 개별 이벤트주들이 또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주 관련주들은 오늘은 또다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강조드렸던 헬스케어랑 제약,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주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뉴스를 가지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종료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21일 화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큰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어제 반등이 나타냈지만 오늘은 다시금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승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견조하게 강보합 수준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짓죠. 오늘의 종가를 확인한 이후에 특징 종목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0.7% 떨어지면서 1915선 기록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0.27% 상승한 557.5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가볼까요? 정우성 팀장님. 네, 금일 코스피 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전일 강한 급반등세를 이어왔었던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건설 업종, 그다음에 조선 업종들이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업종별 반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바닥권에 있는 업종이 하루에 걸쳐서 반등을 이어가지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별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조선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LG화학의 실적에 가장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LG화학의 실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결국 전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엔화 약세에 따른 전지 사업부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화학주들이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넓게 봐서 엔화 약세에 대해 부담스러운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냐라는 이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즉 오늘은 LG화학이 모든 업종을 불러서 매도를 불러일으켰던 가장 큰 요인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제 금융업종들이 말썽을 피우면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공정위에서 양도성의 금전시 금리 단합 여부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문제점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나빠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래도 종목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 좋았습니다. 삼위각기라든가 아모레퍼시픽, CJCGV, MK트렌드 다들 업종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모멘텀이 중국 쪽으로 맞춰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는 중국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또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즉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실적까지 받침해주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중국의 모멘텀을 맞춘 기업들이 그만큼 강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간밤에 발표했던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역시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애플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세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랜드가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세를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안전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배당 매력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뜬금없이 강세가 나타난 종목이 하나가 바로 이제 신성솔라에너지인데 오늘 6%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태양광 제품 생산량이 증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6% 이상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혼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OCI라든가 하나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강약품이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0이라든가 BW 발행설에 휘말렸던 신세계건설이 이틀 연속 급락을 딛고 오늘 5%가량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사실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의 모멘텀이 맞춰 있다면 결국 하락하는 종목들은
성장성이라든가 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이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다가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하향 보고가 제시되면서 오늘 7% 이상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는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된다, 안정적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동차의 어떤 산업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약세를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리포트가 발간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 시점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할 정도의 투자 심리가 나빠져 있다면은 증권사의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리포트도 크게 의미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3시 5분 지나갔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제 지표를 발표한 상해종합지수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2% 하락한 14,804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엔화 강세가 수출주 중심으로 지수의 부담 요인이 됐는데요. 미국 장기금리 하락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간밤 107엔 수준에서 1%가량 하락해 장중 106엔 수준에서 등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정보통신업이 2% 이상 하락하는 등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4% 하락한 2,34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둔화가 경기 우려로 연결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데요. 3,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내수 둔화 영향으로 2, 4분기 7.5%에서 둔화된 7.3%를 기록하며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흐름이 불안한 만큼 4, 4분기 중국 경기 흐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및 경기 소비재가 1%가량 하락하고 있는 등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0.5%대 약세. 오늘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급락세를 기록하는 움직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기 대리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금일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에만 해도 기관과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장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들으면서 다시 매도가 됐고 종가 부근에는 오히려 120, 13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신흥 강자라고 표현을 했었던 헬스케어,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들이 오늘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가 조금 약세를 다가 종가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소프트맥스가 이제 중국 기업의 투자설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막판 들어서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플러스 4%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죠. 헬스케어와 의료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셀바이오텍, 유산균, 듀오락 시장의 어떤 매출 증대에 따라서 실적이 호조세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급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로는 10.44% 상승한 58,2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공눈물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DHP 코리아도 오늘 또다시 5%대 강세를 띠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어느덧 시가총액 10위권으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도 2.712% 상승해서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바디죠. 예전에 바이오스페이스 체지방 분석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휴대용 어떤 측정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1,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용, 치과용 어떤 엑셀을 만들고 있는 바텍 또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인식 관련해서 애플이 지문인식 관련된 소프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4%, 그리고 크루셜텍이 4%, 그리고 슈프리마가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그 WHO에서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의 에볼라의 발병이 종료됐다는 공식 선언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진원생명과 그리고 코스닥의 KM, 그리고 바이오니아, 유니더스가 하한가까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원시스죠. 다원시스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8%대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되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실적과 성장성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52주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이 연일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시 10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달러 환율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는 중국의 GDP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재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대로요, 달러 수요 강도와 재료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후퇴했습니다. 원엔 제정 환율은 990원대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 외환시장이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얼마나 그 외환시장이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민감한지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식 하락이 일단락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규모가 좀 감소하면서 투자 자금의 송출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단이 막혔다는 점입니다. 원엔 제정 환율 980원대에서는 일단 정책 당국에 대한 긴장감이 환율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는 N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는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권역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에 대한 장기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온 영향을 받았던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분기 GDP가 7.3%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일제히 아시아 주요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85포인트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간의 상승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 당분간 특별한 재료의 부재로 10월 FOMC 경계감에 따른 그 되돌림 포지션이 환율의 시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1,050원대에서 1,060원대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네, 환율 레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의견은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죠.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인데요.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루 만에 다시 출회가 됐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도 수급적인 기대감은 전혀 없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어제의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점이란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많은 매도를 했고, 유통업종이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 SDI, GS건설 순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업종 대표주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서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와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업종과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매도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외에도 삼성중공업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를 살펴보니까 일관성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SK 텔레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를 매수 1, 2, 3위에 올려놓으면서 전체적으로 SK 그룹주에
매수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그전에도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외에도 삼성화재와 금호석유, 삼성물산, LG이노텍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됐던 반면에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인데 오늘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있으면 50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대림산업과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GS건설 순으로 매도세가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반대 종목에 서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GS건설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으로 부각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선물 시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이 조금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가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어떤 흐름 나타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2포인트 하락한 242.4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짚어주셨던 부분처럼 역시나 외국인 투자들의 좀 선물 시장을 통한 시장의 교란 작전들은 계속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 유럽 증시에 대한 혼조세에 따라서 시초가에 좀 약세를 보이는 우리 증시가 오전장 시점에서 시장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11시경에 중국 지표가 나왔다 하면서 급반전을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중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 계약수에 따라서 시장은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장 끝나기 바로 1시간 무렵 전부터 시장 빠르게 회복하면서 242.40선까지 반등하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장중 4,000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세를 출회하면서 시장 자체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종가상이 되면 포지션을 항상 청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장중에 출회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에 대한 탄력이 계속 둔화되어는 있지만 종가상에 포지션을 줄이면서 상방에 대한 여지를 항상 열어두고 있는 모습들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세와 플러스 베이시스에 대한 약세가 동조되면서 장중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약 2천억 가까이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에 또 하락 압박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외국인 투자들의 종가상의 선물 청산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금액들이 760억으로 매도 금액이 대략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 상승을 계속 견제하고 올라가지 못하게끔 누르고 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스탠스 포지션 자체를 보면 언제든지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깃틀은 잡아놓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락은 어차피 지금 박스권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은 하락 지지선들, 특히나 선물지수로 따지면 242권에 대한 지지선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가 아닌 매수 쪽의 방향성 전환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 빠르게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장에 따라 좀 해석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목들의 분위기도 오늘 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세를 기조했지만 내일 증시에서의 좀 다시 한번 시장의 변화 여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42포인트와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에 대한 철수 부분들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편히 쉬시고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가죠. 오늘 종목들 눈에 띄는 것 설명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를 놓고 본다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음을 매수를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10월 14일 날 합병신주가 상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관에서 꾸준히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 플레이를 할 때 코스닥 1위 혹은 코스피 1위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논점으로 놓고 본다면 기관은 꾸준하게 다음을 지금 10월 14일부터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SM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한국토지 신탁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바이오랜드가 26억 정도 매도, 그리고 메디톡스 26억 매도, 위메이드 그리고 MPK, GS홈쇼핑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서 239억을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는데 다음에서만 245억 가까이 순매수가 집중됐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컴투스, 셀바이오텍, 메디톡스, 넥슨GT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적으로 SM,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썬데이토즈, 셀트리온 순으로 오늘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형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그만 종목보다 변동성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오늘 굉장히 급등락이 컸었는데 그런 종목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현 시점에서 시장 대응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수급의 주축에 서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보수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게는 지나칠 만큼 관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너무하리만큼 냉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국내 증시가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 초반권에서 다중바닥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다만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관망의 시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은 잠시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닥 그 차트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14일 특이한 일이 있었죠. 다음에 어떤 재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정확히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뚫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분은 조금은 되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으로 지금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근거로 놓고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239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다음만 245억 가까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이 그러한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오늘 상승 종목이 453개 종목이지만 하락 종목이 512개 종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만큼 조금은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미된 종목들이나 업종군들,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의료기기 이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령화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령화 이벤트가 이제 중국까지 만약에 그게 영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IT 부품은 지금 성장성이 되게 주춤한 상황이지만 헬스케어 관련 쪽에서는 여전히 꾸준한 뭐 20%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해 보신다면은 이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블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종목 상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